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근데 요즘에 이 사우나를 Z세대들이 심지어 10대들도 사우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은 사우나 좋아하세요? 저는 즐기는 편입니다. 네. 원래 사우나 하면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거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이제 사우나 하면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 분들이 선호하는 문화로 되게 익숙하실 텐데.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게 글로벌 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나에서 친목을 다지는 이 소셜 사우나라는 트렌드가 좀 뜨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사우나를 핫플로 찾듯이 방문하는 20대들의 모습이 자주 또 목격되고 있고, 또 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면서 피트니스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 후에 사우나를 찾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Z세대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좀 뜨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독한 사우너라는 그 사우나만 소개하는 인플루언서가 팔로워가 한 4만 명을 넘기도 했고, 사실 이 계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거의 같이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사우나만 소개하는 인플루언서가 한 5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사우나 계정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러면 사우나, 목욕탕 이런 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촬영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사우나가 취미라고 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뭔 그런 아재 감성을냐라는 식의 놀림을 당하기가 일쑤였는데 이제는 좀 서로 다녀온 것을 자랑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아니 심지어 해외여행 가서도 사우나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젊은 여행자들은 일본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온천. 네, 여기서도 사실 온천뿐만 아니라 사우나도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워낙 온천이나 사우나 서비스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사우나 검색 서비스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깔아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 일본 현지 Z세대들 사이에서는 요 사우나가 힙한 공간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SNS에도 굉장히 이런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나 찜질방이 거의 테마파크 수준으로 잘 돼 있어서 또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가성비 높게 즐기기 좋다라고 또 알려지기도 있고, 또 사우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기왕에 좋은 사우나 갔으니까 여기 또 굿즈 산업이 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 후에 혈류가 잘 도는 상태, 우리는 좀 혈 컨디션이 좋으면 좀 피가 도는 것 같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도노이에라고 부르는데, 이런 루틴을 위해서 적정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굿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오는 한국 관광객들도 늘고 있고, 또 귀여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랑 콜라보한 사우나 모자, 사우나 바가지, 사우나 수건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야,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디 사우나 갔다 왔다라는 걸 기념으로 남기는 것도 또 추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게 10대들까지도 지금 사우나를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틱톡을 찾아보시면 외국인 10대 티네이저들 대상으로 한 사우나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예 틴스파라고 해서 신조어가 생길 정도고, 또 여기에 따른 서비스들도 막 생기고 있는데요. 유기농 오일이랄지 코코아 버터 마사지, 그리고 핫초코 마사지 같은 이런 10대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친구들끼리 파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녀끼리 이렇게 가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사우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또 이게 문화가 되고 있고 재미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Z세대가 이걸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걸로 또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까지 해요? 사우나뿐만 아니라 요즘 Z세대가 즐겨하는 회복 루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쑥뜸과 회복을 위한 효소 찜질입니다. 쑥뜸이요? 네. 특히 쑥뜸 후기가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쑥며드는 현상이 좀 20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쑥뜸은 아시겠지만 쑥을 좀 일정한 크기로 이 마른 풀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온열 자극 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이버 검색량을 보면 쑥뜸 관련 키워드가 지난 2월 2일부터 검색량이 이제 최대치가 100인데 100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 여성들 모임 장소로도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가까운 쑥뜸 바다로 한번 가보시면 20대 여성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뜸 들어 가자. 네. 그리고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수욕장, 모래사장 같은 데서 모래찜질 하듯이 얼굴만 빼고 이렇게 발효된 효소를 온몸을 덮는 효소찜질 같은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전통요법들이 어떤 치료의 목적 이런 것들이었다면, 요즘 Z세대 사이에서는 꼭 특별히 아픈 데가 없더라도 면역력
면역력을 좀 회복하고 부기를 좀 빼고 하는 어떤 일상 관리 차원에서 받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일상 관리 차원에서. 네. 이거 어떻게 유행이 된 거예요? 지금 뭐 그러면 이거 왜 네. 챌린지 같은 거 영상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네. 쑥뜸 뜨는 영상 많이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앞서서 한 인플루언서가 퇴근 후에 쑥뜸 받는 영상이 간단하게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또 아이돌 연예인이 체험 컨텐츠로 쑥뜸을 받거나 효소 찜질을 받는 영상들을 보여주었는데 요게 좀 연예인처럼 바쁜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이 피로 회복하고 붓기 관리하는 데 좋구나라고 하는 게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관심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런 힐링 방식이 2030 세대가 먹거나 요런 뭐 이런 형태의 건강 컨텐츠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활동으로 좀 변화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도 미쳤는데 제가 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쑥뜸 영상의 제목이 퇴근 후 쑥뜸 받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가볍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요게 좀 접근성도 높고 가성비도 좋다. 그런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뭔가 네. 피부 관리 샵이라든지 네, 이런 그렇죠. 것보다는 쑥뜸 받는 게 더 싸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도. 접근성도 뭐 피부과 못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 얼마 전에 K-팝 네. 데몬 헌터스 네. 거기에 이제 사우나도 나오고 뭐 한의원도 나오고 네, 하면서 맞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걸 이제 많이 네. 따라서 해보고 싶어 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찾아왔을 때도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여행 온 외국인 Z세대 관광객들이 우리 Z세대 분들처럼 쑥뜸 효소 찜질을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부항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부항이. 네, 틱톡엔 한국 여행 중인 외국인들이 부항을 체험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항을 영어로 하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청취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이게 커핑이라고 합니다. 컵처럼 생긴 부항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 컵처럼 이제 자국 남는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커핑이라고 하는데 틱톡에서 커핑을 검색을 해보시면 컨텐츠가 한 14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외국인들이 한국이나 아시아권 국가를 방문했을 때 부항을 좀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캐대언이라고 하죠. 그 K-팝 데몬 헌터스가 그 거기에서 한의원이 소개가 되면서 네네. 작품 속에 그 진짜 배경이 됐던 서울 한방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외국인들의 어떤 필수 관광 코스가 돼서 원래는 월 방문객이 한 6, 7천 명 정도 됐었는데 그 해당 OTT가 공개된 이후에는 월 방문객이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부항에 대한 관심도가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뭐 사발면이랄지 사우나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본국으로 돌아가면 네. 또 한국 가서 문신하고 왔니 이럴 것 같은데 그 부항 자국 보고 하기사 그 문신보다는 부항 자국이 나아요. 건강에도 훨씬 좋죠. 네. 야 이거를 대학내일에서 리커버리 노믹스라고 정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복 경제?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글로벌 숙면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숙면 산업이 최소한 40조 원 정도에 이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숙면 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20대들의 어떤 루틴 트렌드, 이른바 회복이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런 사우나 테라피 등의 또 이런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대학내일은 이런 트렌드를 회복을 뜻하는 리커버리와 그리고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리커버리 노믹스로 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만 하거나 아니면 뭐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체의 어떤 회복 단계까지 고려하는 것들도 산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포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기사에서 한 헬스 뷰티샵이 웰니스 매장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건기식이랄지 이런 것들 매장을 별도 분리해서 오픈했던 것도 실제로 일종의 어떤 리커버리 노믹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부도 제대로 하고 일도 잘 하려면 잘 그렇죠. 회복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자기 관리를 또 잘하는 거네요. 왜 일부 기성세대는 앞만 보고 달려갔었는데 그렇죠. 그럼 요즘 Z세대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몸과 마음을 중간중간 회복시키면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이 건강이라는 거를 일상 속의 루틴으로 좀 자리 잡게 했고 그리고 네. 혼자 하는 뭐 수영이나 러닝 같은 운동들을 좀 자리 잡게 한 건 맞는데 그때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들이 옛날에는 헬스장 가고 이랬을 때 좋은 몸 만들고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그런 과시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회복까지도 어떤 일련의 루틴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루틴이 뜨는 이유도 잘 자겠다 이런 것보다는 잘 자야 다음날 내가 일상을 되게 건강하고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쉬고 회복하는 것이 자기 관리의 영역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잘 쉬고 네. 또 좋은 하루 보내고 네. 그렇게 해서 내일을 더 힘차게 또 출발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좋네요. 건강한 거잖아요. 그럼요. 기업들이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아무래도 공간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는 헬스장과 그리고 사우나를 연계한 피트니스 공간이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산소나 이런 것들 한 후에 네. 회복을 위해서 사우나를 찾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이른바 웰리스 멀티플렉스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에서 시작된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운동 외에 사우나, 뭐 스팀룸 그리고 여기에서 건강 스무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소셜 네트워킹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트렌드가 좀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유의 공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강 아이템 같은 것들도 좀 그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Z세대들이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형 마사지 기기 같은 것들도 크게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안마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네. 안마 의자 같은 경우에 이제 1인 가정이나 이런 게 설치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형 마사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안마 의자 브랜드에서 출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Z세대한테 증장할 어떤 건강경품, 건강사은품 같은 것들을 고민하시는 브랜드들이 있다면 이런 회복 아이템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안마의자 큰 것보다는 그 네. 소형이 많이 나온다 소형, 싶었는데 네. 이런 트렌드를 이제 타겟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마 의자 같은 경우도 업무용 의자와 안마 의자를 구분하지 않고 책상에서는 업무로 쓰다가 거기서 안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멀티로 쓸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좀 비싸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패션 시장은 어떨까요? 뭐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뭐 회복 이 테마를 붙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피로를 다 감당하고 있는 발의 어떤 그 리커버리 슈즈 유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편안한 거요. 네, 발이 편한 어떤 신발의 소비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러닝이 끝난 후에 발에 피로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랬을 때 이걸 풀어주는 형태의 슬리퍼 신발이 바로 리커버리 슈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발이 쉽게 아픈 사람들이 샀다면 이제는 좀 잘 달리기 위해서 다음 날도 역시 지속 가능한 달리기를 위해서 이런 리커버리 슈즈를 구매하는 러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 지압 슬리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부장님들이 신으시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생긴 거는 일종의 슬리퍼처럼 생겼고 그 아이들 많이 신는 그 크록스 신발처럼 생겼는데 훨씬 더 폭신폭신하고 폭신폭신한. 네, 그런 그 층간 소음 방지 슬리퍼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부드러운 거요. 네, 훨씬 더 부드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리커버리 웨어도 또 그 자기 전에 입는 리커버리 웨어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네.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파자마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요게 또 특수 의료 그 원단을 써서 이런 혈액 순환이나 뭐 음이온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한 옷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일본에서는 일반 의료기기로도 등록이 돼서 조금 비싸긴 한데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옷까지요. 네, 입고 자는 옷. 그러면 조금 더 뭔가 회복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 네. 아이템으로. 그렇습니다. 3707님이 부항, 뜸, 사우나 제가 즐기는 거 다 나오네요라고 보내주셨고 김명환님은 사우나 많이 합니다. 네, 일주일 쌓인 스트레스 풀기 딱 좋아요라고. 그렇습니다. 이지혜님은 1인 프라이빗 사우나도 있더라고요. 고급화되어서 욕조, 안마의자, 핀란드식 사우나가 또 안에 있더라고. 아 이런 트렌드들이 곳곳에 있었군요. 맞습니다. 또 이걸 또 찾아가는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